어서오세요. 그대의 식구들 목요일입니다.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매달 책을 정해서 함께 읽고 있죠. 마음주의학교에서 읽고 있는 책입니다. 북클럽 영성 주제로. 이번 달 5월 달의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지난주가 첫 시간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꺼운 책 한 권을 4번에 나누어서 내용을 다 파악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함께 읽는 동안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의 에고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 잘 깨닫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잘 보게 되면, 또 깨닫게 되면 나와 동일시 되어 있는 어떤 바깥의 현상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이 부여하고 있는 그 형상이 무너지거나 사라지게 될 때 에고가 같이 붕괴되면서 이 동일시 되던 그 마음 이전에 순수함, 그 순수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있음,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게 쉽지는 않은 과정이죠. 네. 모든 이해를 넘어서서, 시비분별을 넘어서서 평화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사실은 이게 그래서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하고 있는 책이라 이 책이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 같이 읽게 되면 근데 훨씬 가슴에 와닿으실 거예요. 오늘도 거울 하나, 투명한 거울 하나 앞에 만났다 생각하시고 같이 해요. 비춰보기로 해요. 자, 오늘은요.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한 발짝 다가가게 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에고를 초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부터 책갈피를 꽂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의 목소리에 너무도 완전히 동일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소유당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상태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당신은 그 생각하는 자를 자신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것이 에고가 지배하는 마음이다. 에고를 통해 살아간다면 그 정체성의 기반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은 본래 변화하기 쉽고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고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확장하려고 노력하면서 생존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불만은 에고가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 모든 불만들은 마음이 만든 당신이 완전히 믿고 있는 작은 이야기이다. 이때 불만은 에고가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또 다른 방식인 맞대응과 원한으로 바뀐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에고를 더 강하게 강화시켜주는 건 없다. 옳다는 것은 하나의 관점, 의견, 판단, 이야기 등과 같은 정신적인 입장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옳기 위해서는 당연히 틀린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고는 자신이 옳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틀리게 만들기를 매우 좋아한다. 에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집단 차원에서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리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국가 간의, 종교 간의, 이념 간의 갈등으로 아주 오래되고 극단적이며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세계 분쟁 지역에서 특히나 더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 양쪽 모두 자신들과 다른 관점, 다른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 역시 타당할 수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중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에고를 더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들을 지금 보셨어요. 읽으셨어요. 네, 이 에고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 무엇으로 주로 드러나냐면 불안, 불만, 맞대응, 원한, 분별심 이런 걸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 자신의 마음에 소유당한 상태다. 네, 그게 나라고 자꾸 동일시하는 것. 네, 소유당한 상태다.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런 그 사이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틈들 있죠? 틈. 사이사이 서로의 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무엇에 나는 소유당하고 있나? 무엇에 붙들리고 있나? 라고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겠죠. 물질에 붙들려서 그게 나라고 여기고 막 내세우는 분들 있죠? 요즘에 뉴스 보면은 많이 등장하시는 그 가족들, 그래서 막 갑질하고, 이게 물질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참으로 무상하죠. 그 물질이라는 게. 또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에고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종교 간에 막 대립하고 다른 종교 무시하고 이웃 종교를 막 회불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북 간에 서로 이렇게 평화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자세, 나는 지금 무엇에 붙들려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저 현상, 바깥에 있는 현상을 내 분별심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비춰볼 일인 것 같습니다. 선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방에 다 불이 타오를 때, 탐욕의 불이 타오를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스승이 물으면 제자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무슨 에고가 밖으로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연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도망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살아남는 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평소에 나의 에고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에고가 가진 여러 가지 얼굴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고의 여러 가지 얼굴들. 나쁜 사람, 피해자, 연인. 피해자의 역할도 에고가 매우 흔하게 연기하는 역할들 중 하나다. 그 에고가 추구하는 관심의 형태는 나의 문제, 나와
나의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동정과 연민과 관심이다.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것은 불평하고 상처 입고 몹시 화를 내는 것과 같은 에고의 많은 패턴들 중 하나이다. 미리 정해진 역할들. 미리 정해진 많은 기능들과 역할들이 있으며 삶은 쉽게 그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것은 에고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이것은 인간관계가 진실되지 못하고 비인간적이며 서로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 미리 정해진 역할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다소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만다. 특히 군대나 정부기관, 대기업 등의 계급 조직 사회에서 사람들이 갖는 기능, 역할들은 쉽게 역할 정체성에 자신을 다 내주어 버리게 된다. 일시적인 역할들. 당신이 회사의 사장에게 말하는 방식과 수위에게 말하는 방식, 아이와 대화할 때와 어른과 대화할 때도 다를 것이다. 왜 그런가? 바로 역할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우린 마음속에 이미지를 갖고 있다. 당신 자신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전혀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부모, 역할인가, 기능인가? 부모의 필수적인 기능에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챙겨주는 것,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부모인 것이 정체성이 되어버릴 때 그 기능은 쉽게 지나치게 강조되고 과장되어 당신을 점령해 버린다. 이러면 결국 아이를 망치게 된다. 위험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과잉 보호를 하게 되고 아이가 세상을 탐험하거나 스스로 시도해보는 것을 가로막는다.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해주는 것이 도리어 통제와 억압이 되어버린다. 네.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네. 에고가 가진 여러 가지 그 얼굴, 표정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읽어봤는데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얼굴을 자주 쓰는지, 어떤 역할에 자주 매몰되는지 혹시 체크해 보면서 들으셨나요? 첫 번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나, 그죠? 그리고 자신을 너무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네, 막 이렇게 동정을 받고 연민을 받고, 나 이렇게 피해를 입었어, 슬퍼, 이렇게 해서 늘 네, 힘든 얘기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또 미리 고정된 어떤 정해진 역할을 자신한테 딱 주고 그 이미지에서 못 벗어나는 이거는 사실 군인이라면 이래야 돼, 스님이라면 이래야 돼, 뭐 불자라면 이래야 돼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때로는 삶의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그 사람을 억압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자유롭고 말랑말랑한 그런 사고를 하고 또 창조성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자꾸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가두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나를 볼 때도 남을 볼 때도 또 세상을 바라볼 때도 관자재가 되지 못하고 반야신경의 말씀처럼 관이 보는 것이 자재롭지 못하고 자꾸 자기 색안경과 고정관념에 그 분별하는 감옥 안에 갇혀서 남을 보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네,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네, 어떻게 나는 또 오늘도 자신을 또 세상을 가족들을 억압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역할놀이 하고 있나요? 이 에고가 왜 이런 역할놀이를 하는 걸까 궁금하시죠? 에고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고는 왜 역할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제대로 조사해보지도 않은 한 가지 가정, 한 가지 근본적인 오류, 한 가지의 무의식적인 생각 때문이다. 그 생각은 바로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것이다. 이 생각으로부터 다른 무의식적인 생각들도 뒤를 따른다. 나는 충분한 자신이 되는데 필요한 걸 얻기 위해 이 역할을 연기할 필요가 있어. 더 많이 존재하기 위해 더 많이 얻어야 할 필요가 있어. 그러나 당신은 지금 당신인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이 될 순 없다. 왜냐하면 육체적, 심리적인 형상, 그 밑바탕에서 당신은 생명 그 자체, 존재 그 자체와 이미 하나이기 때문이다. 당신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자신을 규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리한다 해도 죽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생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규정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한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들의 문제다.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는 기능이나 역할로 그곳에 있지 말고 의식이 깨어있는 현존의 장으로 있으라. 네,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마음 읽어주는 스님이랑 5월의 책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에고가 자꾸 역할 연기를 하고 가면을 쓰고 그러는 거군요. 반야심경의 제목이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이죠. 이것을 한글로 해석을 하자면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합니다 라는
마치 만트라처럼 외울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가장 먼저 보신 그리고 하신 말씀도 바로 그렇죠. 오도송이 나와 똑같은 열애의 그 지혜 덕상을 일체 중생이 갖고 있는데 무명에 가리어서 알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그대길 도반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출발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미 갖추었다라는 것으로 출발하시면 도착지가 바로 지금 이곳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책 어떠셨나요? 네, 마음 읽어주는 스님이랑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대길 오늘 여기까지 함께 왔습니다.